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도심의 상습 침수 구역을 없애기 위한 하수관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와 빗물바지를 추가로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건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충주시 금능동의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역류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교연동 건대병원 앞과 연수동 국원초, 칠금동 일원 등 폭우가 쏟아지면 충주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수관 용량이 작기 때문인데 충주시가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빗물길을 뚫어주기 위한 겁니다. 한쪽에 많이 몰려가지고 감당 못하는 것은 유역 분리를 해서 하수관로를 하나 더 뚫는 것이고요. 우선 연수천과 충주천, 충주천 우안, 교연천 등 지역을 크게 4개로 나눠 진행합니다. 총 사업비 1,276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충주시 배수 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먼저 연수천 공사는 인광사거리부터 금능교까지 우수관로를 하나 더 만들고 충주체육관 인문 하수관은 기존보다 2배가량 큰 관로를 새롭게 매설합니다. 빗물바지도 기존 256개소에서 611개소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 우기철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침수 예상 지역은 저희가 별도 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관로를 땅속에 묻는 만큼 좋은 품질을 쓰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여성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수거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순간 갑자기 계단에서 내려온 A씨가 둔기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가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원래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1시간 넘게 계단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서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우산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포함해 A씨의 진술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는 일명 런치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구내 식당으로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직장인들이 구내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긴 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인근 식당보다 싼 반값 점심에 운전성시를 이룹니다. 우선 가격 대비 밥도 맛있고요.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또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청주시와 여성소비자연합이 이달 음식점 1,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청주 지역 외식 물가는 1년 새 14%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외식 물가 지수는 30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삼겹살이 37.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이 동태찌개로 34.16%, 불고기 버거와 탕수육, 버섯찌개, 부대찌개 등이
모두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어섰던 청주 지역 점심 평균 가격은 10,000원 중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당구가 14,000원 선을 뚫고 올라섰으며 흥덕구와 서원구, 청원구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 추세는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 전가와 서비스 물가의 높은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 물가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점심시간 주요 업무지구의 편의점 카드 결제액도 20% 이상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전부터 충북형 공공배달의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에겐 낮은 수수료, 소비자에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각종 이벤트를 벌여왔지만 배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시된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충청북도가 할인 행사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는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인 1.5%만 받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충청북도는 매년 수억 원의 할인 행사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며 배달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400여 곳까지 늘어났던 신규 가맹점 수는 올해 300여 곳에 그칠 만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문 건수는 더 크게 줄었습니다. 2021년 40만 건에서 올해는 5월 기준 9만 2천 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고물가의 코로나19 종식으로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이용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타 배달업체는 하루 한 3, 4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근데 먹개비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때문에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또한 앱 사용을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많이 안 들어오니까 많이 아쉽죠. 초라한 성적표에 충청북도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위탁업체 재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할인 이벤트 능력이 있는데 먹개비 앱은 사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주도의 새로운 배달 플랫폼 먹개비. 여전히 인지도와 편의성 면에서 민간 앱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을 목표로 구성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충북 지역 설명회를 갖고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설명회에선 민간 참여를 주도할 주민참여단도 위촉됐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윤재호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등 20가지 충북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예산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행사 전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던 도립의료원들이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모두 기존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청주의료원 제7병동입니다. 일반 병상 63개 중 57개가 비어 있습니다. 불이 꺼진 병실과 복도는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일주일 중 외래가 가장 많은 월요일 오전이지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도 많지 않습니다. 2년 5개월간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던 청주의료원은 아직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 병원에서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2019년에 비해 입원 환자 수는 37%에 불과하고 외래 환자는 77%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이제 인식이 아직도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을 알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병상은 이제 회복은 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의료원의 단기 순손익은 흑자에서 2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충주의료원도 적자 폭이 13배나 늘어 6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진료과를 보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그만두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병원 측은 전기와 수도, 소모품 절감 등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급한 대로 현금 유보금을 꺼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일반 사병원에서 맞지 않던 공공 임무이기 때문에 공공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도울해야 되지 않냐라는 정상화 때까지요. 충청북도는 적자액이나 유보금 확보 현황, 경영 개선 여지 등을 따져 조만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2023 리딩 충북이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엄선된 추천도서 12권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책 읽는 충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로 전자책과 듣는 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지난 2017년 62.3%에서 2021년 47.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성인 독서율은 더 낮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충북도민의 64.8%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 CJB 청주방송이 책 읽는 충북,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3 리딩 충북으로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상상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책을 읽는 그런 도민이 되기를 바라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 6인의 패널이 소개한 책은 총 12권.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을 엄선했습니다. 2023 리딩 충북은 도민들이 추천 도서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시민과 작가가 직접 소통하는 북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책 세상으로 안내하는 믿어온 안내자 6분과 함께 책 세상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내딛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책 읽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리딩 코리아가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CJB는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2023 리딩 충북을 다음 달 첫째와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50분에 3부작으로 녹화 방송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제12대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양적으로 전대 의원보다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도의원들의 민생 관련 조례안은 131건으로 같은 기간 11대 도의원보다 47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의안 처리량은 전대보다 50% 증가한 316건, 5분 자유 발언은 35% 늘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한 도의원의 항공기 내 음주 논란을 계기로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미지급과 국외 연수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우암동 청춘허브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개소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 이전한 중장년 창업센터는 1,442제곱미터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 공유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청주시 중장년 창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기존 임대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25대 회장에 유정선 명문건설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게 될 유정선 신임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와 불공정 관행 혁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으로 지난 8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윤현우 이임 회장에게는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힘쓴 점이 인정돼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어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지 4년 만에 2호기를 도입했습니다. 에어로케이 2호기는 에어버스사의 180석 규모 기종으로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일본 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 6일부터 주 14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항공기 넉 대를 추가 도입해 일본, 몽골, 대만, 마카오 등 4개국 10개 노선을 확대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청주 실내 빙상장 무더위 쉼터를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실내 빙상장 2층 관람석 1,019석을 제공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실내 빙상장 매점과 북카페도 상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